아니, 인터넷에서 뭐 등드름, 가드름, 홈케어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실천을 하시는데 오히려 등드름, 가드름이 더 나빠져서 오세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홈케어 방법,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자, 요새 이 등드름, 가드름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등드름, 가드름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등드름, 가드름 영상 2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을 보고 오시지 않았다면 먼저 시청하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등드름, 가드름에 있어서 홈케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하는데요. 자, 요새는 이 인터넷에서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시고 열심히 실천하고 오시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한 홈케어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등드름, 가드름은 잘못된 홈케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못 실천하고 있는 홈케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홈케어 방법인지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실, 바로 등드름, 가드름 환자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바로 스크러빙이나 각질 제거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피부의 두꺼운 각질은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각질 제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과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여드름이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 상태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이 등드름, 가드름이 생긴 부위뿐만 아니라 주변이 전체적으로 붉어진 경우라면 따갑거나 가렵거나 건조한 증상 등을 느끼고 있다면 각질 제거를 지나치게 과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피부를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께 여쭤보면 스크러빙이나 각질 제거가 등드름, 가드름에 좋지 않나요? 자주 때를 밀어서 각질을 벗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스크러빙이나 각질 제거를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피부가 혹사당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도록 하세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에게도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스크러빙 제제나 각질 제거 제제는 그 자체로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피부를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또 피부의 pH를 변화시켜서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잘 사용하면 약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크러빙이나 각질 제거는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평소에는 약산성 바디워시 등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등드름, 가드름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스케일링이나 필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스케일링, 필링도 각질 제거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무조건 스케일링이나 각질을 권장해주는 병원이 아니라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어떤 적절한 시술 간격으로 혹은 강도로 혹은 횟수로 시행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병원에서 시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실, 등드름, 가드름을 집에서 혼자 억지로 짜내다가 흉터나 색소 침착을 만들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얼굴에 있는 여드름은 혼자 짜기도 어려운데 등이나 가슴에 있는 여드름을 혼자서 제대로 짤 수가 있을까요? 이 가슴과 등의 피부는 얼굴의 피부보다 훨씬 더 두껍고, 특히 피부 가장 겉을 덮고 있는 각질층이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이 피지나 염증의 깊이도 깊고 그만큼 더 짜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억지로 짜내다 보면 당연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피부의 손상도 커지고, 그로 인해서 흉터나 색소 침착이 더 남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등드름, 가드름을 짜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도록 하세요. 등드름, 가드름이 설사 가라앉을지라도 그 자리에 생긴 흉터나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분명히 고생하실 겁니다. 그럼 이 등드름, 가드름을 그냥 방치하고 두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짜지 말고 약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약은 크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홈케어로 사용하기 쉬운 약은 바로 바르는 약이겠죠. 병원에서 아주 쉽게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성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산화벤조일 성분입니다. 이 시중에는 파티마겔, 토클리어겔, 벤작 A시겔 등이 판매되고 있는데, 과산화벤조일 성분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여드름균을 죽이는 항균 작용을 수행합니다. 다만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 부위에만 스팟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옷에 닿으면 옷이 하얗게 포백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옷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시산 성분, 그리고 비타민 A의 유도체인 트레티노인과 아다팔렌 성분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각질과 피지를 녹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어티노용액, 클리토게용액, 디페린 크림, 스티바 A 크림 등이 있겠고요. 주로 좁쌀 여드름 형태에 많이 도움이 되고 가슴과 등에 넓게 펴바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드름 가드름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약들을 미리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사실, 몸에 땀이 차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마찰을 주는 옷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몸에 땀을 차게 하거나 혹은 피부에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켜서 피부에 자극을 주기가 쉽겠죠. 심지어 이 백팩을 매는 행위도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가급적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의 옷을 입도록 하거나 혹은 통풍이 잘 되는 이 넉넉한 옷을 입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을 한 직후에는 샤워를 바로 해서 충분히 이 땀을 헹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의 피부와 직접 닿는 소재로는 면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면 소재는 땀 흡수도 잘 되고 피부 자극도 적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예민한 아토피 환자분들도 면 소재의 옷을 주로 입게 되죠. 등드름이나 가드름이 심한 경우에도 면 소재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등드름 가드름에 대한 올바른 홈케어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홈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드름 가드름에 대한 고민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피부과에서 치료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홈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치료에 대한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부는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홈케어를 교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티끌모아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생활 속의 작은 변화가 수개월 뒤에 우리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홈케어 관리법을 익히셔서 등드름, 가드름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민의 문정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